안녕하세요.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이혁준 상무입니다. 금융업 신용위험 전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금융업의 2022년 키워드로 경기회복, 금리 상승, 딜레버리징을 선정했습니다. 이 키워드 3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금융업 환경 변화, 업종별 전망과 이슈, 모니터링 포인트 순입니다. 먼저 금융업 환경 변화입니다. 2021년에는 백신 효과에 힘입어 경제활동이 활력을 되찾으며 경기가 반등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성장률은 다소 저하되겠으나 경제활동 정상화와 수요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각국의 통화량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병목 영향으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요인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워 당분간 높은 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자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초 예상보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고 속도도 점점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신흥국부터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선진국에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연내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시되었으나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자 하반기 중 기준금리를 2번 인상했습니다.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2-3번 추가 인상이 예상됩니다. 팬데믹 이후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가 레버리지 확대와 금융 불균형 심화입니다. 기준금리가 대폭 낮아지자 차입을 통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소득 대비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어 경제적으로 잠재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전망과 이슈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2022년 금융업권 주요 8개 업종의 신용등급 방향성을 대체로 안정적으로 판단합니다. 몇 가지 위험 요인이 존재하나 경기 회복 지속에 힘입어 금융회사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산업 전망은 업종별로 차별화됩니다. 생명보험은 시장금리 상승 전환으로 역마진 부담이 완화되어 산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증권, 신용카드, 캐피탈은 전년 대비 산업 환경이 저하될 것으로 봅니다. 금리 상승 시 불리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부정적 요인입니다. 금융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금리 상승입니다. 한국은 2007년 이후 기준금리가 인상되었던 흐름이 3번 있었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 2010년에서 2011년, 2017년에서 2018년입니다. 모두 2년에 걸쳐 2번 이상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되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올해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 흐름은 2010년에서 2011년과 유사합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기준금리를 일시에 대폭 인하한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12개월간 5번 인상을 했습니다. 지난 8월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은 그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기준금리가 크게 인하된 뒤 올해 2번 인상되었고 내년에도 2-3번 추가 인상될 것이라는 게 자금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금리 상승은 금융업종별로 다른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은행과 보험은 유리하고 나머지 업종은 불리합니다. 은행과 보험은 마진 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반면 나머지 업종은 고객 기반과 마진이 축소되면서 수익성이 저하됩니다. 실제로 2010년에서 2011년 기준금리 인상기에 은행과 보험은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도 순이익이 소폭 증가했으나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증권, 캐피탈,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은
모두 순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증권업은 금리 변화에 따라 머니무브가 나타나며 실적이 영향을 받는 업종입니다. 2020년 기준금리가 대폭 인하되자 증시에 시중 자금이 유입되며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2021년에는 하반기 들어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자 시중 자금이 다시 이탈하며 주가지수가 하락하고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 증권업은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던 업종도 있습니다. 저축은행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금리 상승을 견디지 못한 한계차주들이 무너지면서 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었던 대표적인 부채의 역습 사례입니다. 저축은행은 은행과 사업 구조가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은행에게 유리한 금리 상승이 왜 저축은행에는 불리한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이익이 증가하지만 이와 더불어 대손비용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자이익과 대손비용 증가액 중 어느 것이 더 큰가에 따라 이유 분리가 달라집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차주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대손비용이 이자이익보다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단기간 내 대출 채권이 크게 증가한 후 12개월간 기준금리가 5번 인상되자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며 PF 대출이 대규모로 부실화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2년간 저축은행은 다른 금융업종 대비 공격적으로 대출 자산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2011년과 비슷한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 대비 현재 달라진 점은 저축은행의 대주주입니다. 2011년에는 상위 대형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대부분 재무지원 능력이 없는 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며 대주주가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상위 대형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강한 재무지원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 과정에서 부실이 확대되더라도 대주주의 유상증자 등을 통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팬데믹 이후 2년간 지속되어 온 한계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의 종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내년 3월 만기 연장 및 상환 이외의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누적된 잠재 부실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경기 회복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이 개선되어 질서 있는 단계적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연착륙이 가능합니다. 반면 차주의 상환 능력 회복이 미흡할 경우 경착륙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추가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은행은 상당한 규모의 대손 비용을 인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계차주는 다중채무자가 많기 때문에 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업종 실적도 종반 저하될 것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경기 회복을 감안하여 연착륙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착륙이 발생할 경우 폭발력이 클 것이므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소득 대비 과도한 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이려는 규제 강화, 즉 디레버리징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2022년에는 차주별 DSR 규제 확대 적용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됩니다. 그리고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저축은행에 대한 DSR 기준도 현재보다 더욱 강화됩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DSR 규제 강화가 동반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견디지 못하는 한계차주와 취약기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역시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2022년 금융업권의 신용등급 방향성은 안정적입니다. 다만 회사별로는 차별화될 전망입니다. 경기 회복, 금리 상승, 디레버리징의 속도는 중요한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금융회사 실적에 큰 영향을 주었던 글로벌 유동성 파티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물이 빠지고 나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신용평가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여 금융회사 신용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업 신용위험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Q&A 시간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